네, M7 기업 상황 금요일도 체크해보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살펴보시죠. 테슬라는 어제에 이은 상승세 이어갑니다. 5%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로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죠. 사실 이 밖에도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 많았는데 일단 보류됐다라는 최신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전기 장갑차 6천억 달러가량의 수주를 받을 것이 유력하다라는 뉴스가 장 시작 전에 나왔었는데요. 테슬라의 어떤 모델이 장갑차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이버 트럭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이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직전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 참여가 이 수주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일단 이 국방부에서는 이 소식을 보류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3%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정말 계속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쭉 상승해 오면서 딥시크 쇼크라고 불렸던 사태, 기억하기로는 17%가량의 정말 큰 하락폭이 있었는데 이제 이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여기에 호재성 이슈도 한 가지 들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블랙웰을 기업에 납품하면서 본격적으로 탑재를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IT 기반 솔루션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IT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엔비디아의 신형 블랙웰이 탑재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2%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스타트가 좋죠. 1번, 2번, 3번 기업 모두 초록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또 애플은 추가적으로 정말 꾸준히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소식, 예전에는 가정용 로봇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에서 비휴머노이드까지 모두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왔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개념 검증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휴머노이드 자체의 디자인에 장단점을 두고 논의 중이긴 하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자체는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라는 소식 들려왔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번째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0.4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오픈 AI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픈 AI 사실 계속해서 샘 울트먼 CEO의 횡보를 전해드렸었는데 챗 GPT에 대한 소식도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챗 GPT 4.5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4.5에 이어서 챗 GPT 5 자체도 빠르게 출시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AI 계획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사실 딥시크 자체가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게 저가형 AI 모델이죠. 이 때문에 오픈 AI도 우리도 O3 미니 같은 저가형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 챗 GPT-5에 이 5 시리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체크해봤고요. 다음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체크해보시죠. 0.99%,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꾸준히 지금까지는 양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파벳도 앞과 이어서 로봇 소식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구글의 로봇 파트너 앱트로닉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안에서도 정말 경쟁폭이 퍼지고 있는데요. 앞서 애플도 휴머노이드 소식 한 가지 체크해봤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구글의 앱트로닉까지 휴머노이드 경쟁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글과 손잡았던 앱트로닉이 최근 한화로 약 5천억 원 가량의 수주 소식을 따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구글의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아폴로를 개발 중인데 휴머노이드 안에서의 경쟁 어떻게 심화될 것인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파벳의 뒤를 잇는 메타입니다.
메타는 0.29% 상승세 보여주면서 계속된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6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라고 이 거래일 자체를 따졌었는데 너무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래도 초록불이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지만 한 가지 악재성 이슈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한 가지 들려왔습니다. 메타의 이 든든한 두 기둥,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중에서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가 이외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개방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중고거래 사업자들은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에 자신들의 사업품을 올릴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메타 점검해봤습니다. 마지막 기업 아마존 넘어가시죠. 아마존은 어제 하락폭을 만회하고 0.49% 그래도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밝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아마존도 로봇입니다. 오늘 빅테크 기업 가운데서는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핫하네요. 로봇을 활용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3년 안에 10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유추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마존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로봇으로 얻을 수 있는 소매 레버리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봇이 가져다주는 수익성이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아마존은 이 내부 자동화를 위한 로봇 개발을 꾸준히 해왔죠. 이제 보관부터 재고 관리, 픽업과 포장, 배달까지 모두 로봇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된다면 3년 안에 큰 폭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리포트 나왔다는 점 함께 짚어보시죠. 이렇게 M7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장입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미증시는 다시 열리지만요. 목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PPI가 발표됐죠. 자, 그런데 CPI 같은 경우 그 전날 발표되고 곧 연달아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사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지만 전월 대비 괜찮았던 흐름들 나타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상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CPI도 발표됐고 PPI도 발표돼서 지금 뭐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상회됐지만 PPI가 그래도 괜찮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는데 뭐 괜찮은 흐름들이었어요. 실업자들이 좀 줄었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취업시장, 미국의 취업시장이 긍정적인 것으로 효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측면들이 나타났고, 이것에 따라서 어제 뭐 S&P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스닥, 다우 다들 좋은 흐름들 나타났죠. 자, 그래서 괜찮은 모습이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6%까지 그 전날 올랐다가 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간밤에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6%에서 4.5%대로 다시 한번 좀 떨어졌던,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은 일단은 증시에는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전반적인 상황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 뭔가 좀 심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 빼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증시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양호한 증시 상황이었지만 또 간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이 예전에 이제 보편 관세에서 상호 관세,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국가가 있을 때 그 국가가 미국에다가 20%의 관세를 물면 나도 20% 똑같이, B라는 국가가 나한테 30%, 미국한테 30% 관세를 물면 똑같이 30%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각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물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1대1로 다를 것이라 했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이긴 하지만 구조적인 장벽이 높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단했고요. 자,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관세를 굉장히 좀 높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관세, 뭐 관세의 왕이다라고 언급까지 했고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뭐 미국과 동맹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무관세예요. 그래서 별 영향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요소에 포함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약간의 위기감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이런 관세 부분이 좀 되고 있고, EU 같은 경우는 미국산 자동차에다가 10%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동차 관세까지 추후에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관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안 좋은 상황, 종합적으로 안 좋은 상황. 우리나라도 좀 헤쳐나가야 될 그런 영향권에 놓여 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괜찮은, 미국 주식을 하면은 또 괜찮은 입장이다. 왜냐하면 관세를, 미국이 이득을 보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은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래도 주식 투자하기에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또 간밤에 정말 눈에 띄었던 종목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테슬라가 앞에 브리핑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5%대 상승을 보여줬어요. 테슬라를 둘러싸고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굵직한 한 가지 이슈를 전해드리려다 보니까 브리핑에서 최대한 다루려고 하지만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테슬라의 상승에 어떤 영향을 준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방산 관련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저는 지금 또 보고 있는 것이 이 일론 머스크 행보. 사실 일론 머스크 행보를 보고 비판적인 시각도 많지만, 뭐 너무 뭐 나치당 선호가 아니냐, 뭐 극우 아니냐, 유럽 쪽에서. 그래서 유럽 판매율이 줄어든 것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도지라고 하죠. 도지코인처럼 이름을 도지처럼 만들었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지금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IRA 같은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워낙에 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목표인 그 자율주행차 관련된 것들은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시키려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자동차 관세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사실 전기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는 좀 싸게 팔더라도 뭐 전기차에서 수익이 남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은 나와도 이렇게 실제로 이익이 안 되면은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익이 실제로 순이익이 안 잡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전기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율주행차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자율주행차의 그런 최고급으로 해서 이걸로 판매를 하고 부품이라던가 이런 점들을 좀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거의 무인화하는, 약간 일론 머스크가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차 이런 쪽을 무인화된 것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는 이것이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고, 이런 점에 따라 자율주행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해 나가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따라서 지금 비아디와의 경쟁에서 좀 중국 이쪽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뭐 금리 같은 부분들이 지금 인하가 좀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또 너무 안 좋게 뭐 너무 정치적인 행보도 있겠지만 또 그런 면에 따라서 이쪽을 본인 회사에 또 유리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테슬라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또 테슬라의 뒤를 이어서 인텔도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인텔의 상승세가 참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은 또 7%가량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인텔은 최근에 이제 미국 정책의 가장 큰 효과를, 아주 수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간밤에 나왔던 소식으로는 이 TSMC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를 보면은 TSMC가 전 세계 1위, 압도적인 1위죠. 2위가 삼성전자고요. 3위가 인텔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한테 밀리는 이 인텔이 지금 TSMC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같이 우리 인텔씨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왜 그러냐 그러면은 결국은 관세가 문제겠죠. 결국은 이제 미국 중심주의로 트럼프 정부가 자꾸 이제 관세를 물고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뭔가를 미국의 이 노동력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TSMC는 미국에 공장이 있긴 한데
그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거를 확 늘리자니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이미 미국 내에 공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 이미 확보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데에서 TSMC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같이 협업을 하면 이 시너지 효과가 되고 또 관세 같은 부분, 뭐 보조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지금 AI를 미국 중심으로 키운다고 했으니까 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인텔의 그런 세금적인 측면을 TSMC가 좀 노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보조금이라던가 지원금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보면은 뭐 TSMC도 긍정적이고 또 인텔도 이런 것들을 혼자서는 약간 파운드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CPU 같은 경우도 AMD에 밀리고 있고 네.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또 기사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관세 이야기가 저희 정말 계속해서 방송에서 짚고 넘어가는데 기업들의 손잡기에도 관세가 참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텔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엔비디아를 준비할 때 엔비디아가 참 빨라요, 회복이. 딥시크 쇼크 이후에 낙폭을 지금 거의 만회를 했더라고요. 네. 엔비디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엔비디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또 휴렛 패커드가 또 음. 이렇게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이용한 것들을 엔비디아 그레이스 블랙웰 시스템을 첫 출하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고 슈퍼마이크로가 먼저 했었죠. 블랙웰 공급 이런 것들이 잇따른 호재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웰이 발열 문제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데이터 센터라던가 뭐 AI 서버에 탑재돼서 이런 AI 모델을 학습하는데 블랙웰이 지금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메타라던가 구글, MS, 아마존 이런 4개의 대기업에서 지난해보다 40% 이상 자본 지출, AI 인프라에 자본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엔비디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차트를 보면은 양봉이 많습니다. 양봉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1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고 60일을 이제 만났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 파란색, 초록색이 60일인데 네. 60일을 이제 돌파해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관측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이제는 60일 돌파하면 이제 정배열로 다시 올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상 모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올라서는 그런 추세 상승의 구간으로 바로 오늘 접근했다. 이렇게 엔비디아 보고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차트를 통해서 꼼꼼하게 만나봤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이게 또 어제는 하락하더니 오늘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MGM은 어떻게 다뤄주실까요? 네, 카지노 업체입니다. 대형 카지노 업체고 정말 대단합니다. 이 양호한 실적이 정말 굉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미국 내에서 이 16개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라스베가스. 정말 이 밤이 지지 않는 카지노 정말 그쵸. 희한찬란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지노 업황은 정말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해요. 사실 이런 첨단 기술주들도 좋지만 이 첨단 기술주들은 1년, 2년 사이에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순위가 1위 하던 업체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1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중국의 딥시크가 치고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장기 투자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리조트 같은 경우는 카지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거든요. 전 세계 네. 관광객들이. 그래서 라스베가스, 뭐 디트로이트, 미시시피, 그리고 매사추세츠, 뉴욕 이런 데서 카지노에 꾸준한 수익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 환율까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최근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제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1년 네. 사이에. 그래서 원달러 환율 그런 측면도 카지노한테는 관광객들이 돈을 달러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타났는데 16% 상승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120일 선을 돌파해 나가는 흐름 좋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좋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달러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많이 온다. 그래서 실적이 또 좋아졌다. 이런 측면으로 MGM 상당히 좀 긍정적이게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해서도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눈에 띄었던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하고 저녁에 들어가 봐야 할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실장님이 꼽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한 가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디어앤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구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농기구가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약간 아까 카지노랑 좀 비슷한데 네. 뭐냐면은 농기구 종목인데 이제 트랙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팔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체 회계연도 1분기 매출과 EPS, 뭐 수익성 이런 것들에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중요한 건 미국이 옥수수와 콩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에요. 땅이 넓죠. 땅이 넓기 때문에 옥수수, 콩 굉장히 생산 많이 합니다. 세계 1위고 미래 총 생산량도 세계 4위입니다. 그래서 7.7%를 전 세계 차지하고 있고 밀, 옥수수, 콩, 귀리, 담배, 목화, 포도 이런 것들 생산량에서 다들 이제 세계 1위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가 굉장히 첨단 기술 산업이 발달했지만 땅도 넓다 보니까 또 그런 점들에 따라서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죠. 자,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디어앤코가 이런 굉장히 좀 잘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상승에 따라서 또 이런 점들이 또 앞으로의 좀 꾸준하게 이어가는 뭐 아까 카지노 사업처럼 그런 점들 꾸준하게 좀 상승 수익을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디어앤코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MGM처럼 꾸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디어앤코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과 함께 탑픽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